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제목 보고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주택 매매 시장보다 어떻게 보면 전세 시장에 대한 그런 전망들이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10월부터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쪽에 링크를 달면 좋겠는데 소위 가짜 강세장이 끝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매매 시장 하락세나 약세장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 전세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전세가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강세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전세 시장에 대해서도 조금 전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제목은 제가 이거 참 그 페이크 러브라는 그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페이크 러브 이것 때문에 페이크를 자꾸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전세 강세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저도 조금 의아해서 일단 이런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간단히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10월 이후에 시장을 제가 다시 약세장, 하락세가 시작하리라고 일단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왜냐면 되게 간단한 컨셉인데 주택시장은 기본적으로 대출을 먹고 자라거든요. 매매시장은 주담대를 먹고 자라는데 보시는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이 월간 4조, 10조, 14조, 7, 8조, 16조 이렇게 가계대출이 엄청나게 증가했을 때는 검은색으로 표시한 실거래 지수도 같이 올라갔었는데 22년 1월부터 DSR을 썼잖아요. DSR 쓰면서부터는 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해서 대출을 갚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디레버리징이라고 부채 감소라고 하는데 디레버리징이 있기 시작하니까는 매매 시장이 완전히 약세였다가 올해 다시 상반기에는 특례보금자리, 하반기에는 50년 만기 주담대 이런 게 작동하면서 매매 시장이 이렇게 왔거든요. 10월 데이터는 결과가 좀 나와봐야 되는데 다음 주 아마 말에 나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월에는 실거래 지수가 마이너스 0.5로 내려갔다고 하니까 이게 꺾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실제 실거래되고 있는 주간 동향을 봐도 매매 시장은 약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도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갑작스럽게 늘어날 만한 그런 개연성은 낮기 때문에 주택 매매 시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24년 상반기를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번 주에 찍었던 그 주간 주요 뉴스 스트리밍 때도 제가 언론사랑 인터뷰하다 보니까 그냥 공교롭게도 그 가운데 들어갔는데 내년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로 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이제 간단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세인데요. 전세는 지금 굉장히 세다고 나와요. 근데 전세가 어느 정도로 세다고 나오냐면은 전세는 주간으로 발표되는 가격 동향에서 매매 가격 동향이 주간 기준 0.0% 마이너스 0.04 이렇게 내려갔는데 전세는 소수점 첫째 자리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는 되게 세다는 거예요. 실제 전세 계약 금액이 되는 거를 받아보면은 통계상으로 이렇게 세게 나올 만한 그런 환경인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뭐냐면은 전세는 도대체 왜 세냐 이런 질문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옛날에는 전세가 어땠냐 그리고 지금은 전세 가격 결정 요인이 그러니까 뭐냐 한마디로 전세 가격이 도대체 뭘 따라가냐 이렇게 질문들이 나오는 건데 전세 가격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 가격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금리, 하나는 바로 이제 금리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전세 역시 대출을 먹고 자라면서 전세 대출이 초과 강세로 갔던 게 08년에서 16년이었기 때문에 이 전세 대출 그리고 20년 하반기에도 전세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때도 전세 대출 진짜 폭증을 했거든요. 물론 그때 임대차법 개정 때문에 전세가 올라갈 만한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전세도 가격 결정 요인은 첫 번째는 금리고 두 번째는 대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금리를 볼 건데요. 올해 기준금리는 아시겠지만 기준금리 올해 내내 동결을 했습니다. 근데 기준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세 시장에서는 이 전세 월세와 전환되는 전환율이라는 임차 시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떤 금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가 보시면은 전월세 전환율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건데 이거는 금리 인하와 같은 개념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내려오게 되면은 과거에는 8%였는데 4%까지 내려왔다. 그러면은 이 당시 8%일 때 전세 4억이었다면은 4%일 때는 전세 8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실제로 2배로 더블 났죠. 금리가 내려오면서. 그리고 작년 22년에 왜 전세가가 하락했냐? 전세가가 하락한 게 금리가 올라서 하락을 했는데 금리가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랐잖아요.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랐는데 실제 임차 시장의 임차료를 결정하는 금리는 전월세 전환율이거든요. 전월세 전환율이 4에서 4.8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0.8 정도 올라온 거죠. 그러면은 약 20% 정도 전세가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2배 올랐고 20% 정도 빠진 거예요. 그러면 20% 정도 빠졌는데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랐는데 왜
내려올 때는 요만큼 내리다가 지금은 뭐 요거밖에 안 오르냐 이런 질문도 나올 법한데, 그거는 과거랑 지금이랑 이런 전세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이 조금 달라져서 그런 건데요. 어쨌든 시장의 전월세 전환율만 보면은 11년 대비 2배 올랐다가 그 2배 올라간 가격이 유지되다가 작년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20% 정도 빠졌죠. 그냥 전세 실거래 지수도 작년에 20% 빠졌어요. 그럼 올해는 뭐냐? 올해는 이게 변함이 없어요. 올해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임대차 그런 수익률로 인한 전세 강세 요인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조적인 시장의 임대차 요인에 따른 전세 강세 요인이 없다면 그러면 이제 대출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또 사람들이 좀 대출을 더 많이 받았나? 이렇게 대출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전세 대출이 실제로 전세가에 영향을 미치냐, 그거를 한번 차트를 봐볼게요. 보시면은 전세 대출을 연간으로 장기간에 걸친 시계열을 한번 보시면은, 과거에는 전세 대출이 1년에 1조, 2조 이렇게, 그게 1조 미만에서 2조로 이렇게 2배 올라간 게 이때 MB정부 때 전세 대출 열어주면서 올라간 거죠. 그리고 2.3조, 2.5조, 4.5조, 이렇게 8조 원대로 갑자기 이제 한 7, 8조 원대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거는 박근혜 정부 때 또 2억에서 5억까지 대출 한도 열어주면서 전세 대출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전세 강세는 18년도부터 나오게 되는데, 2018년도에는, 그러니까 2013년도가 됐을 때 전세 대출에 대해서 5억 한도까지 열어주게 됐었는데요. 열어주게 되고 나서 전세 대출이 그래도 YOY로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2018, 19, 20년 보시면은 전세 진짜 어마어마하게 빌리게 되거든요. 전세 대출을.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전세 이 시세도, 전세 실거래 지수도 40 레벨에서 보시면은 뭐 105까지 갔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과정에서 그냥 대출 먹으면서 간 것도 있는데, 전부 대출만 먹으면서 간 게 아니라 금리가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채권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전세는 채권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2배 올라가는 국면에서 전세 가격이 2배 올라갔고, 나머지 국면에서는 이게 변화가 없었는데,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렇게 대출 먹으면서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 금리와 전세 대출이 전세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는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작년과 올해를 보면은, 작년의 경우에는 전세 대출이 8조 4천억으로 재작년 대비해서는 거의 3분의 1 토막 났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전세 대출이, 이게 문제인데, 올해 마이너스 9조 원이에요. 올해 사람들이 전세 대출을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 실거래 지수는 작년 말보다도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거래 지수가 아니라 전세 지수는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을 결정하는, 전체 전세 가격을 지수화한 그런 지수는 작년 말부터 내려와 있는데, 실거래, 매일매일 거래되는 그런 실거래로 기표하는 그 지수는 전세가 하반기부터 이렇게 올랐죠. 그러니까 여튼 말씀드리면은, 전세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대출도 있는데 대출 이렇게 먹고 있다. 근데 올해는 대출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걸 봐볼까요? 이거는 전세 실거래 지수인데요. 이 실거래는 진짜 실제 전세 계약된 금액을 지수화를 한 건데, 전세도 월간으로 보시면은 20년 들어서 월에 막 3조씩, 4조씩 꾸준히 3조씩은 빌리던 시장이었고, 그 과정에서 전세도 대출을 먹으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대출과 이때 또 금리 인하가 있었으니까 금리 인하 효과, 대출 증가 효과 두 개를 먹으면서 전세 시세가 진짜 크게 올랐죠. 크게 올라가가지고 개마고원 유지하다가, 보시는 것처럼 전세 대출을 덜 먹기 시작을 하면서부터는 얘가 유지하다가 여기서부터 빠지기 시작하죠. 이 빠지는 거는 되게 드라마틱하게 나와요. 전세 대출을 갚기 시작하니까 이제 막 전세 시세가 하락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 전세 대출만 갚았냐, 뭐 전세 대출 한 달에 2조 갚으면 전세 시세 20% 빠지냐, 그게 아니라 요 갚을 때 뭐가 생겼죠? 요 실제 시장의 전월세 전환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효과가 있었어요. 금리 인상과 함께 유동성이 같이 축소돼 버리니까 곱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전세 시세가 이렇게 함몰됐습니다. 함몰되고 나서 전세 대출을 매월 갚다가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전세 대출을 상환하고 있진 않지만 이게 빵빵빵빵빵이거든요. 5개월 연속 전세 대출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은 월에 늘질 않고 있어요. 늘질 않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의 전월세 전환율이 내려오고 있냐? 내려오고 있지도 않아. 그런데 전세 시세가 강세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그 사람들 머리 아프게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대출도 안 먹고 금리도 안 내려오는데 전세 시세는 왜 강세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올해 2분기에는 시장금리 인하가 있었고 대출 상반금리 인하가 있었어요. 그래서 2분기, 3분기에는 전세도 강세였고 매매도 강세였어요. 4분기는 주택
그러니까 모기지에 대해서는 규제가 있는데 현재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규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주간 동향, 이게 지난주 말 나왔던 동향인데 보시면은 전국 수도권 지방 다 마이너스 전환했고 서울도 0.03에서 0.00 내려왔는데 전세 이놈이 보시면은 전국도 강세, 수도권도 0. 소점 첫째짜리, 지방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에 이런 상당한 강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에 전세가 약세로 전환한 지역도 많습니다. 이 소수점 첫째짜리 0.16%는 52주를 복리로 곱하면 어마어마하게 강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그 내년 시장 전망에 대해서 사람들이 매매는 약세로 많이들 전망을 하세요. 근데 전세는 강세로 전망을 하세요. 전세 강세로 전망을 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위 정론지들은, 한은을 포함한 이런 정론지들은 빌라 쪽 전세 사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파트 쪽 전세가 강세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시적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택하고 이런 요인으로 전세 강세를 얘기하는데, 이런 요인으로 전세 강세였던 기간은 보통 짧았고 장기간에 걸쳐서는 매매 전세는 같이 움직여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조금 의아한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도 그래서 이걸 보는 입장에서 요새 조금 멘붕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시세를 보면 조금 멘붕이 오게 돼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거 맞나? 이런 생각이 지금 조금 들거든요. 근데 가끔 데이터가 뭐 한두 달 더 세게 나오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근거는 전세 대출이라도 늘었으면은, 그러니까 이 전세 강세가 전세 대출이라도 다시 이게 올라왔으면은 전세 강세가 그나마 조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출이 크게 안 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래요. 이 가계대출 통계는 다음 달에 나올 얘기예요. 그래서 11월 가계대출 데이터가 12월 둘째 주에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만약에 전세 대출이 늘었다, 월막 3, 4조씩. 그러면은 지금 매매시장 약세, 전세시장 강세는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잠깐 한 몇 주 동안 조금 헷갈렸던 거지 큰 틀에서 문제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너무 높게 나오거든요. 너무 높게 나오니까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이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거래 지수에 대해서 지금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거래 지수거나 아니면 전세 지수, 지금 전세 지수랑 전세 실거래 지수 두 가지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 실거래 지수는 오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전세 가격 지수는 전년 말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둘 중에 뭐가 틀렸는지는 데이터가 나와보면 알겠죠. 근데 대출이 늘어났다고 하면은 실거래 가격이 어쨌든 진짜 찍힌 가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틀리는 없겠는데 좀 더 진행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세도 전망을 하자면 이런데요. 전망을 하자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가계대출 통계에 만약에 전세 대출액이 늘어서 전세 가격이 이렇게 높게 나왔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어떤 연구들이 뒤에 이제 서포팅 되고 있냐면은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그 이자를 DSR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올 이런 그러니까 가계대출 통계와 가계대출과 관련한 이런 정책은 앞으로 전세 시세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오늘 영상은 예고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다음 주에 11월 통계가 이렇게 나오고 그 통계가 만약에 전세 대출이 늘어서 실제로 전세 가격이 올랐고, 그래서 가계대출 정책도 전세금 이자에 대해서 DSR 편입하고 막 이런 식으로 부동산 대책이 가버리게 되면은 전세 시세는 안타깝지만 12월, 그러니까 소위 내년부터는 전세 시세도 다시 재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전세 대출을 먹어서 전세 시세가 올라갔다, 그럼 전세 대출 규제하려 할 거잖아요. 전세금에 대해서 이자를 DSR에 편입하는 식으로 규제를 시작하게 되면은 올해 있었던 10월부터 있었던 주담대 규제랑 같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전세 가격이 빠질 거예요. 반대로 전세 대출에 대해서 DSR에 뭐 이자를 넣고 말고 이런 논의가 전혀 없이 전세 대출 여전히 열어주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것처럼 매매 대신 전세, 빌라 사기 피해서 아파트 전세, 그런 요인들이 작동을 하면서 전세가 여전히 강세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세 시는 양쪽을 다 열어놓고 보긴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현재 찍히는 전세 강세는 다소 좀 과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대출도 없이 금리 하락도 없이 그냥 전세 이렇게 강세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아직 저도 약간 좀 퀘스천이 있고 100% 믿기가 조금 어렵고, 그래도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좀 보고 있는데 그 근거가 이 이후에 좀 등장해 줬으면 좋겠고, 아니라면은 지금 전세 강세는 되게 한시적인 전세 강세나 아니면 되게 페이크 전세 강세가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시세는 그래서 다음 주 가계대출 동향 나오면은 24년 전망에 대해 가지고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명확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가계대출 통계나 이런 전세 관련한 정책의 변화가 있을 법한 환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냥 관성적으로 지금 전세가 강세라고 찍히니까 내년도 전세 강세 이렇게 막 생각하시기보다는 내년도 전세 시장을 완전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9월 정도가 됐을 때 제가 한 10월 초가 돼서 페이크 가짜 강세장이 끝나간다, 매매 시장 강세장이 끝나간다 얘기를 하니까 댓글들이 온통 그런 거였습니다. 뭐 진짜 가짜가 어딨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한시적으로 대출 확대가 만들어낸 매매 강세장이고, 매매 시장은 근본적으로 가계 수요를 따라가는데 가계 수요를 못 따라가니까 이제 하락장이 온다고 이제 전망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상에 소위 말해서 비판이 많이 실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이후로 전세 강세가 이렇게 나오니까 다들 관성적으로 전세 강세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전세 역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변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전세 대출 DSR에 편입해버리자, 이 순간 그 다음 달부터 전세 시세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시세도 여러 가지 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를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전세 가격이 무조건 올라가니까 지금 내가 막 전세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되나, 이런 불안함을 갖고 계시기보다는 전세 시세 역시 위아래로 열려 있는데 지금은 조금 근거를 명확하게 잡기 어려운 그런 강세장이다 보니까는 좀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세와 관련한 세미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가계대출 통계 저와 함께 다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